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남호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이남호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남호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의 중단 없는 전진과 학력 신장 3.0 시대 실현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공동선언문에서 전북교육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결단했다며 성과는 있고 낡은 관행과 폐단은 과감히 바로잡는 실용적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일화 선언으로 오는 6월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는 이남호, 천호성, 유성동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창군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도 참석해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심덕섭 민주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개소식에는 지지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추진안을 비롯한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은 고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이것도 정부의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윤준병 국회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5개의 시군이 또 추가로 공모가 됩니다. 우리 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소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윤 의원은 심 후보가 고창 지역 현안을 해결할 책임자라며 고창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덕섭 예비후보님하고 고창 발전시킬 내용들 따오고 밀어주고 집행하고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창에는 봄이 오고 있고 중흥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아리백산단 지정과 에너지기업 유치로 자금이 유입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 특화 주택을 확대하고 관광객 2천만 시대 준비와 서해안 철도망 추진도 공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양충모 이정린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공약의 실체와 캠프 인사의 역할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는데요. 경선이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정책 검증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남원시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열린 전주 MBC 토론회. 양충모 후보와 이정린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 후보가 내세운 5,5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AI 기반 영상 스튜디오 투자 유치 공약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관련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약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남원시청은 아직 실체가 없는 회사라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된 부분이고 11월 600억이 나갔는데 아까 이 실체도 없는 회사, 재정 규모도 정말 불투명한 회사에게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은 나중에 600억 타가고 이 모네일처럼 이런 사건 터지면 누가 책임입니까?
이에 양 후보는 새만금 개발청장 시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험과 투자자 대표이사 등을 직접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투자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운영사 얘기를 가지고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운영사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투자회사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시고 투자 규모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하지만 이 후보는 양 후보 캠프 인사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소개해준 회사의 그런 책임자가 지금 양충모 후보의 회계 책임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남원의 규정상 보조금이 300억 그리고 도비 300억, 60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 회사가 언론사에서 지금 조사한 걸로 보면은 이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예요. 양 후보는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만 했을 뿐이며 공인중개사와 똑같은 역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소개해준 사람은 컨설팅 업체가 우리 캠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소개해준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남원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모셔가지고 왔습니다. 그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투자 유치 해보셨어요, 이 후보님? 두 후보는 토론회 내내 서로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결선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진명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음에도 실제 개표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났다며 결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개표 결과 발표 전부터 낙선을 암시하는 소문이 퍼졌고 특정 언론의 오보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경선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이 분명히 확인될 때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측은 중앙당에 재검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개표 기준과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8일 남원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제96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29개 단체 관계자와 개인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발대식은 운영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대회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춘향제에는 1,600여 명의 봉사 인력이 참여해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책임집니다.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시민과 관광객들이 춘향제를 안전하게 즐기고 나만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 서포터즈가 새롭게 운영돼 축제 현장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 40분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날 화재로 해당 세대 거주자 50대 A씨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주민 60대 B씨 등 2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마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죽산면 일원에 논논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콘텐츠 교육과 마을 방송국 운영을 추진합니다. 시는 체류형 교육과 주민 참여 관광을 결합해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죽산면을 중심으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넘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 현역 강세와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는데요.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재준 전 춘추관장의 돌풍과 경선 기간 내내 상대 후보의 끊임없는 네거티브 공세에도 정성주 김제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등 5명은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흑색 선전과 고소 고발 등에 시달려왔던 우범기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도 본경선을 무난히 통과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전주시장과 부안군수 선거는 탈락 후보들의 행보와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현역이 낙마한 지역은 군산시장 단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도민일보는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김제시장, 순창군수, 고창군수, 장수군수, 무주군수 경선 결과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배제됐던 장기철 김대중 재단 정읍지 회장이 이학수 정읍시장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책연대와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철 김대중 재단 정읍지회장이 13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기철 지회장은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이학수 현 시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회장은 이학수 시장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이학수 후보를 추천하고 공식 지지합니다. 이학수 후보는 정읍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역량과 행정 경험 그리고 중앙 정치권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장 회장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인위적 컷오프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특정 후보에게 과도한 감점 기준이 적용된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인위적 컷오프 없는 공정한 경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들을 배제하는 인위적 컷오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감점 기준이 적용되면서 정읍 지역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장 회장은 이학수 시장과 정책 연계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농업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산업 육성, 출향인을 포함한 대정읍 대통합 프로젝트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본경선 결과 김병희 예비후보와 한득수 예비후보가 결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고발 사건과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결선 투표는 물론 본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임실군수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김병희 후보와 한득수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깔끔하지 못한 분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JT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성준우 후보가 김진명 후보에게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본인이 전주에 있는 대리운전회사 땡땡을 운영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현재 통신사 기지국 주소 이전을 아는 지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바 김진명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자고 김진명 후보와 같이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실에 어떤 오적과도 같은 분하고 같이 협작해서 정치판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이게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같은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준우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득수 후보를 향해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식사 제공 의혹을 정조준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그래서 90명의 유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마치고 우리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셨어요. 이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저는 비리에 연루된 적도 없고 연루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합니다. 성준우, 김진명 후보는 탈락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 김진명 후보가 경선 감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과 식사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후보 자격에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결선 대진표는 확정됐지만 수사 결과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선거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미선 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시의원으로서 8년간 쌓은 의정 경험을 강조하며 남원 발전을 위한 전략 실행가로서의 역량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남원의 첫 여성 도의원이 되어 전북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남원으로 예산 더 많이 가져오고 필요한 조례에 섬세하게 맞대고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변화시키고 남원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인구 일자리 선순환과 의료 돌봄 산업화, 아동 기본수당과 농촌 기본소득 등 핵심 발전 구상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고창군이 노동저수지 인근에 조성한 꽃정원에서 봄꽃을 심으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봄꽃이 이달 중순부터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봄 햇살 아래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고창 노동저수지 인근 꽃정원 모습입니다. 고창군 관계자들이 노동저수지 인근에 조성한 꽃정원에서 올해 개화 시기를 앞두고 막바지 관리에 한창입니다. 4월 중순 개화를 목표로 유지 관리가 진행되면서 튤립을 시작으로 5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만개할 전망입니다. 저희 고창 꽃정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봄꽃 개화를 위해 튤립 21만 본, 히아신스 9만 본 외에 두 종을 더 추가하여 2만 본을 심게 하였고 양귀비, 안개꽃, 금영화 등을 파종하였습니다. 4월 중순 개화 시기를 맞춰 진행하였으며 5월까지 차례로 봄꽃이 만개할 예정입니다. 고창 꽃정원 조성은 경관 사업을 넘어 지역 농가와의 협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관내 화훼 농가와 협력해 꽃을 심고 있으며 모양성 형태 등 고창만의 특색 있는 정원 조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국민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창, 읍성, 노동저수지, 자연마당 등과 연계한 지역 대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꽃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봄꽃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